41번 프린트 전자기 유도 가보자. 전자기 유도 지금 41번 프린트는 전자기 유도의 이론이 나와 있고 이론이 매우 간단해서 뒷장은 다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 42번 프린트 전자기 유도 2는 전자기 유도에 관한 기출 문제들, 수능 특강 문제들로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43번 프린트가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으로 이 전자기 유도를 배웠으니 여기 이 원리가 적용된 이용 예시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론과 문제와 이용 예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앙페르 법칙, 오른나사 법칙보다 훨씬 더 가벼운 이론이니까 후딱 가보자. 오른나사 법칙 기억나? 오른나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물론 이걸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높이차, 전압 때문인 거니까 전압이 생겼을 때 자기장이 생긴다 라고 얘기해도 돼. 전압과 전류는 항상 함께 가는 애야. 그래서 같은 편에 적었어. 그렇다면 전자기 유도는 뭐냐? 바로 이것의 반대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반대라고 그냥 오른나사 법칙에서 화살표만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 돼. 조금 달라. 자기장이 아니라 자기장의 델타. 델타가 무슨 뜻이지? 그치? 변화량이야.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전류가 생긴다인데 그때 생기는 전류는 내가 만들어낸 전류니까 유도 전류라고 할게. 유도해낸 전류. 그래서 그냥 흐르는 그 건전지에서 흐르는 전류와 다르다를 명시하고 싶어서 소문자 I를 주로 적어. 대문자 I를 적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정석대로 소문자 I를 적을게. 자, 요게 바로 전자기 유도의 기본이야.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전류가 흐른다. 자기장의 변화란 뭘까? 자기장이란 바로 자석 그 자체를 얘기하잖아.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즉 자석을 변화시켜주면, 자석을 움직이면 이런 뜻이야. 자석을 움직이면, 자기장을 변화시켜주면 근처에서 있던 전선에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지. 야,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뭔가 높이차가 생겼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 아니겠어? 즉, 내가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높이차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류도 흐르는 거거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유도전류가 흘렀다기보다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는 높이차를 내가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얘기하고 내가 만들어준 전압은 유도전압이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유도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해. 기전력이랑 전압이랑 동등한 뜻이거든. 대학교 과정까지 가면은 전압이랑 기전력이랑 구별을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도전압이나 유도기전력이나 똑같은 뜻으로 봐. 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유도기전력이기 때문에 유도전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기로 해. 어쨌건 내가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유도기전력을 만들어내어 유도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실험 세팅을 많이 해. 일단 여기 옆에 있는 애가 바로 검류계야. 검류계. 전류가 흐를 수 있는지 검사하는 기계거든. 근데 전류가 정말 흐를 수 있는지만 검사를 해. 예를 들어 여기 자기장을 뿜어내는 자석이야. 이 자기장을 변화시켜. 막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움직여. 꼭 아래로 위로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 옆으로 해도 되고 얘를 뱅글뱅글 프로펠러처럼 위에서 돌려도 돼. 어쨌건 자기장의 변화만 주면 그 변화를 감지한 도선이 유도 전류를 흘려보낸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검류계가 움직이는데 얘가 정확하게 중간에 있다가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흐르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더 크게 움직이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꼭 전자기 유도에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가 중요해. 그냥 자석을 여기다가 대고 있기만 하면 검류계가 움직이지 않아. 유도전류가 생기지 않아. 따라서 이 자기장의 변화, 이 델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자기장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니? 유도전류를 만드는 원인이 되니까. 따라서 자기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해 볼게.
자, 어떤 면에 이렇게 자기장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우리는 이거를 자기장을 가시화시킨 자기력 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자기장이랑 도대체 이 자기력 선들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갈게. 자, 1번은 자기선속이라고 적을래? 자기선속. 자기선속. 이 말 그대로 자석이 기운을 나타내는 선, 자기력 선을 얘기하는 거고, 속은 뭐냐? 묶을 속자야. 속박하다 할 때 속자거든. 그 속박하다의 속자가 묶을 속이야. 묶다. 마치 얘가 꽃다발처럼 묶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묶다 할 때 묶고 싶게 생겼어. 그래서 이 다발을 표현할 때 속자를 써. 얘가 자기 선의, 자기력 선의 다발이란 얘기지. 그래서 얘는 단위를 웨버라는 애를 쓰는데, 그냥 단위니까 여기 대괄호 안에다가 쓴 거야. 웨버라는 애를 쓰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도 수능 특강에 전혀 나오지 않아. 자기 선속은 물리량으로는, 이니셜로는 이렇게 파이를 적어. 왜 우리 수학에서 공집합 이렇게 소문자로 적잖아. 이것의 대문자 버전이 바로 요거거든. 얘가 파이야. 파이. F 발음이야. 파이. 웨버라는 단위는 잘 쓰지 않지만 파이는 많이 써. 요거 하나를 다 파이라 그래. 자, 파이가 몇 개니? 자기 선속이 몇 개니? 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세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다섯. 열다섯 맞아? 이게 그러면 파이가 몇 개니? 파이가 몇이니? 라고 하면 나는 15웨버입니다. 15웨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선속 어렵지 않지? 그냥 개수를 다 세면 돼.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말하는 자기장 B는 뭐냐? 자기장 B. 이미 B라는 거 알고 있고 단위는 테슬라를 사용한다고 했어. B는 뭐냐면 좀 더 자기 선속 이 선 개수를 조금 더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랄까? 자기장은 뭐냐? 지금 면적이 지금 S라고 나왔는데 이 면적을 15라고 해보자. 근데 아까 이 자기 선속 파이가 몇 개였어? 15개. 15웨버였잖아? 그런데 면적이 만약에 15제곱미터다. 15제곱미터에 15웨버가 있네? 그렇다면 1제곱미터로 얘기하면 1제곱미터에는 몇 웨버가 들어갈까? 15제곱미터에 15개의 선, 15웨버가 있으면 1제곱미터에는 아마 1개 웨버, 1웨버가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자기장이야. 그러니까 자기 선속은 진짜 무식하게 웨버를 다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5개 이렇게 다 세는 거야. 그런데 자기장은 좀 더 확실하게 기준에 맞춰서 1제곱미터 안에만 들어있는 웨버를 세는 거야. 파이를 세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표준화된 기준인데 하나하나 다 세는 거를 파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기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자기 유도가 자기장의 변화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이따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자기장이란 너무 표준화된 애기 때문에 얘를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파이, 이 선 하나하나의 변화가 바로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파이로 고쳐야 돼. 그때 렌츠의 법칙 보자. 렌츠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 자기장의 변화, 즉 자속의 변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으면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는 거를 발견해낸 사람이 렌츠야.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긴 거지. 도대체 자기 선속, 이 파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 그 정확한 방향을 알게 된 사람이 렌츠야. 1학년 때 살짝 배웠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래?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대항해서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해. 우리 온라인 클래스 수업하다가 갑자기 학교 등교하려면 가기 싫잖아? 또 등교 수업하다가 갑자기 온라인 클래스 하라고 하면은 또 싫어. 계속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런 게 관성인데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에도 적용이 되더란 말이지. 전선, 도선, 코일, 솔레노이드 이 4개의 단어는 다 혼용해서 쓴다.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 전선, 도선, 코일, 솔레노이드에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속 파이,
이 파이의 변화, 델타,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더란 말이야.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유도전류가 흐르는 건 알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기냐?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 자, 따라와 볼게. 한번 여기 아래 솔레노이드, 코일, 도선, 전선을 아래다가 두고 한번 N극을 내려볼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필기를 못하니까 자, 왼쪽 그림이 여기 전, 오른쪽 그림이 후인 거야. N극이 먼 상태였다가 N극을 훅 갑자기 넣은 상황이 된 거지. 그럼 N극에서는 이렇게 자기장,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속들이 나오고 있잖아. 파이가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파이가 갑자기 도선 안쪽으로 더 가까워진 거야. 파이가 더 가까워졌네? 파이에 변화가 생겼네? 자속의 변화가 생겼네? 그러면 뭐가 흐른다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어떤 방향으로? 파이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 파이가 훅 들어왔어. 이 변화를 코일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변화를 무조건 싫어해. 따라서 N극이 들어오는 걸 싫어서 그걸 막고 싶어해. N극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으니까 그걸 막고 싶어해. N극으로 막는다. 이것을 오른손으로 표현해보자. 오른손의 엄지가 N이었지? 자, 이렇게 표현해볼게. N극으로 막았어.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네. 요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이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인 거야. 유도 전류의 방향 표시해볼까? 요렇게. 이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인 거지.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높낮이가 생겨서 높이차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 상황인 거야. 파이의 변화가 생겼더니 유도 전류가 흐른 거지. 자, 다시 해볼게. 이번에 N극을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게 바꿔볼게. 코일에서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것도 싫었지만 멀어지는 것도 싫어. 왜? 변화를 싫어하니까. 따라서 N극이 멀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N극을 잡으려고 노력할 거고, N극을 잡으려면 나는 S극을 만들어서 잡아야 할 거야. S극을 만드는 것을 손으로 표현해 볼래? 옳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엄지가 N극이면 반대 방향이 S니까.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는 N극을 좀 막을 수 있겠지. 끌어당길 수 있겠지. 나머지 4개 돌아가는 손가락의 방향, 요렇게.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야. 그대로 표시해 볼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생기는 거야. 어때? N극이 가까워졌을 때랑 N극이 멀어졌을 때랑 N극이 가까워지건 멀어지건 어쨌건 파이의 변화를 느낀 건 맞아. 코일이, 아래 있는 코일이. 그러면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방향은 파이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지. N극이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랑 N극을 내릴 때랑 올릴 때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떠니?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이니까 완전 반대 방향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얘가 N극을 내릴 때 얘가 유도 전류를 흘려보내면서까지 위에 N극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아래 아무것도 없을 때 자석을 내리면은 쉽게 내려지지만 아래 코일이, 변화를 싫어하는 코일이 있을 때 자석을 내리면 잘 안 내려가. 물론 인간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이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N극이 잘 안 내려가. 왜? N극이 내려오는 걸 싫어해서 얘가 유도 전류를 흘려보내면서까지 N극으로 막고 있어서 잘 안 내려가. 또 N극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야. 아래 아무것도 없으면 N극 올리는 건 그냥 뭐 손으로 쑥 들어 올리면 올려지는데 아래 변화를 싫어하는 코일을 둔 상태에서 N극을 올리면 잘 안 올라가. 왜? 얘가 S극을 만들어서 잡고 있거든. 유도 전류를 이쪽으로 흘려보내면서까지 S극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올라가. 자, 우리 N극으로 설명했는데 S극으로도 해볼까? 자, 이번에 S극을 내려볼게. S극을 내리면 코일은 S극이 내려오는 거 좋아하나? 자속의 변화를 좋아하나? 싫어해. 따라서 S극으로 막으면서까지 이 S극이 못 내려오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너희도 같이 손을 한번 만들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인 거고 그걸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게 생기는 유도 전류의 방향. S극이 내려오는 걸 싫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 좋아할까? 아니, 그것도 싫어해. 변화 자체를 싫어한다니까. 따라서 얘는 S극이 올라가면 그 변화가 싫어서 그 변화를 막기 위해 N극으로 얘를 잡으려고 할 거고
나머지 4개가 돌아가는 요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인 거지. 요렇게. 이때 S극이 내려올 때랑 올라갈 때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또 완전 반대네. 그렇다고 얘를 외우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세팅해 주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지. 오케이? 지금 이게 다른 색으로 해볼게. 지금 얘가 전선이 4가닥 감겨 있으니까 유도 전류도 4가닥 생긴 거야. 만약 여기에 더 촘촘하게 400가닥을 감으면 유도 전류도 400가닥이 생겨. 감은 수가 클수록 유도 전류도 더 많이 흐르거든. 그래서 렌츠라는 사람은 자속의 변화를 주면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뭔가 방향성을 알아낸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것을 더 공식화시켜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패러데이야. 패러데이는 식으로 정리했는데 뭘 정리했냐? 시간 델타 t 동안 우리 기억나지? t는 시각이고 델타가 붙으면 시간이라는 거.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감은 수가 n번, 여기 감긴 횟수가 n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 파이의 변화가 델타 파이일 때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 우리 유도 전류보다 유도 기전력이 더 근본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 높이차. 이 유도 기전력을 정확하게 식으로 정리했어. 자, 유도 기전력은 시간에 따른 델타 t분의 파이의 변화량, 자속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량. 우리는 지금까지 자속의 변화가 유도 전류만 만든다 라고 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식으로 표현한 거야.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바로 유도 기전력, 높이 차를 만든다는 거지.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가문수를 얘기했지? 가문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가문수가 3회밖에 안 감겨져 있으면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도 그 정도 생기는 건데 300번, 3000번 감으면 더 높이 차도 크게 생겨서 유도 전류도 많이 흐른다는 거지. 또 렌츠가 뭐라 그랬냐면 자속의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했잖아. 따라서 그 얘기까지 모두 포함하여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줘.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의 정확한 식이야. 이 마이너스의 뜻은 내 변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높이차가 생겨서 그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뜻이야. 뭔가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라는 뜻을 렌츠의 이론을 포함하기 위해 마이너스라는 걸 붙여준 거야. 어때?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의 정확한 식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하라고는 안 하지만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가 전자기 유도 이론이고 이제 뒷장에서 확인 문제랑 기출 문제 풀어보자. 확인 문제 1번. 막대자석이 원형도선 XY는 고리야. 고리가 지금 판에 절반 정도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막대자석이 거기를 슝 하고 통과하는 상황인 거야. 막대자석이 PQR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때 1번 PQR 지점을 지날 때 XY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물어봤네. 유도 전류는 언제 생기니? 그치? 파이의 변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렌츠가 얘기를 했다. 따라서 자, P 지점을 지날 때 자석이 여기 P 지점, N극이 여길 지날 때 N극이 쑥 들어오네. X와 Y 입장에서는 저 멀리 왼쪽에서 N극이 들어오는 느낌일 거야. 그렇다면 이 변화를 X와 Y 도선은 싫어할 것이므로 이걸 방해하도록 들어오는 N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세팅해보자. 엄지를 이쪽으로 세팅해야지. 엄지를 이쪽으로. 그럼 남아있는 4개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바로 요 방향. A 방향이네. 따라서 도선 X와 Y는 저 멀리 P 지점에서 N극이 다가올 때 A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흘려보낼 거야. 그 다음 Q 지점으로 갈 때 볼까? 자석이 Q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렇다면 도선 X 입장에서는 N극, S극 중에 S극이 보이네? S극이 멀어지는 입장일 거야. 도선 X는 S극이 멀어지는 걸 좋아할까? 아니, 싫어해. S극을 잡고 싶어 할 거야. 변화를 싫어하니까.
S극을 잡으려면 N극으로 잡아야겠지? N극으로 잡는 걸 손으로 표현해 볼래? 옳지. 엄지를 이쪽으로 해야 N극이지. 그럼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감아주는 방향, 바로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 하지만 Y 도선 입장에선 어떻니? 여전히 N극이 들어온다고 느끼겠지. 따라서 N극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고, 이걸 막으려면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향하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은 이 방향으로 감아주겠네. 이게 A 방향이니까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 되겠다. 따라오고 있는 거지? 너희의 손 모양이 안 보여서. 자, R 지점을 지나 자석이 R 지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SN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도선 X와 Y 입장에서 보면은 S극을 바라보게 될 거고, S극이 멀어지고 있네. 도선 X와 Y는 S극이 멀어지는 이 변화를 싫어할 것이므로 S극을 잡도록 노력할 거고, S극을 잡도록 노력한다는 얘기는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N극. 그렇다면 나머지 4개 감아주는 손가락 방향은 이렇게 감아주게 되겠고, 그게 바로 소문자 B 방향이네. 그래서 1번 표를 채울 수 있겠다. 2번 PQR 지점을 지날 때 막대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얘들아, 막대 자석은 N극, S극 있을 때 X라는 도선, Y라는 도선이 없으면 그냥 쭉 편하게 나아갈 수 있어. 하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X, Y 도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면서 방해를 받지. N극이 들어갈 때는 X랑 Y가 둘 다 들어가지 마 하면서 유도 전류를 흘려보내고, Q 지점에 자석이 지나갈 때는 도선 X는 가지마 하면서 뒤로 당기고 Y는 오지마 하면서 계속 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오지마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자꾸 현재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단 말이지. 따라서 막대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P 지점에서는 Q 지점에서도 R 지점에서도 전부 다 왼쪽이야. 현재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전부 다 힘을 받는 거야.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못 움직이게 할 거야. 변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말이지.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서 사각도선이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을 한대.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지금 하늘에서 너희의 프린트로 B처럼 자기장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X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장이 하늘에서 바닥으로 다 막 비가 떨어지듯이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사각형의 도선이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대. 사각형이 끊겨 있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왜 회로는 끊겨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거든? 근데 지금 사각형은 끊겨 있지 않으니까 전류가 충분히 흐를 수 있는 변화를 싫어하는 도선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때 가란 어떤 상황이냐? 자기장 영역, 여기 비가 내리는 자기장 비가 내리는 영역을 자기장 영역이라고 한다면, 가는 어떤 상황이냐? 자기장 영역 밖에 사각도선이 있다가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올 때를 얘기하는 거야. 문제가 그냥 막 만든 문제라 정확한 설명이 없는데, 가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처음에 자기장 영역 밖에 있을 때는 이 도선이 품고 있는, 비를 맞고 있지 않았어. 자기장 비를 맞고 있지 않았어. 품고 있는 자기 선속 파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어때? 갑자기 파이가 생겼네. 이 들어오는 파이를 좋아할까? 싫어해. 따라서 우리는 이 파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변화를 싫어하니까. 갑자기 자속이 3개가 들어왔어? 그러면 3개를 빼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야. 자, 3개를 빼는 노력을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 비가 내리듯이 자속이 들어왔으니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하늘로 엄지를 치켜 올려야겠지? 하늘로 엄지를 치켜 올리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 요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지. 따라서 가에서는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그렇다면 나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르나 보자. 나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사각형의 도선이 비처럼 쏟아지는 이 자기장 영역 내에서만 움직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그린 여기도 자기장 영역 내야.
자속을 9개 품고 있어. 9개.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여전히 9개만 품게 돼. 이 사각 도선의 넓이가 변하지 않는 이상 품고 있는 자속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자기장에 변화가 있어야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유도기전력은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생기는 건데 자속의 변화가 없어? 그렇다면 높이차가 생길 리 없고 그렇다면 유도전류도 흐를 리가 없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제로다. 제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 돼. 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 상황은 사각 도선이 자기장 영역 내에 있다가, 즉 자속을 많이 품고 있다가 갑자기 자속을 못 품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자속을 많이 품고 있다가 못 품게 되면 이런 변화 좋아할까? 아니, 싫어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거야. 자속을 9개 품고 있었는데 1개도 못 품게 돼?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속을 더 넣어줘야겠다.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자속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아쉬운 거잖아? 따라서 내 오른손으로 자속을 넣어줘. 하늘에서 바닥으로 다시 넣어줘. 그렇다면 나머지 4개가 돌아가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 방향은 이 방향이겠네. 자, 엄지손가락으로 너 이해되고 있어? 따라서 얘는 시계 방향이겠다. 따라서 가는 반시계에 나는 전류가 안 흐르고 다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 되겠네. 이게 만나서 같이 오른손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한계가 있네. 카톡으로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질문을 해줘. 그 다음 확인 문제 3번. 얘도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야. 자속들이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어. 하늘에서 프린트 쪽으로 바닥으로 막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지. 그때 고정된 디귿자형 도선 위에 도체막대가 있어. 일단 디귿자형 도선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디귿자형 도선은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바로 요게 디귿자형 도선이야. 디귿자형 도선은 끊긴 회로야. 끊긴 회로. 회로는 끊기지 않아야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회로가 지금 디귿자란 얘기는 이게 막혀있지 않다는 얘기잖아. 얘가 이렇게 연결돼서 미음자 또는 사각 도선이면 전류가 흐르지. 근데 얘는 디귿자야. 전류가 안 흘러. 흐를 리가 없어. 그런데 도체 막대를 사이에 껴준 거야. 이런 식으로. 도체 막대를 껴줘. 그렇다면 도체는 전선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형 모양이 돼서 요 사각형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도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등속, 같은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한대. 그렇다면 품고 있는 자속의 변화가 생긴다? 자기 장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 지금 자속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요 정도였다가, 그러니까 도체막대가 여기 있었다가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한다며. 그럼 얘가 좀 있다가는 요쪽에 오게 되면서 사각 도선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는 거지. 또 좀 있다가는 이렇게 되면서 노란색 기준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각 도선이 점점 커진다고 보면 돼. 처음에는 자속을 3, 4, 12, 12개 품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도선을 끌어당기면서 사각 도선이 자체가 커지면서 자속이 3개가 늘어나고 처음에 자속이 몇 개 있었니? 12개 있다가 얘를 점점 끌어당기면서 15개 되고 그 다음에 18개 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어때? 자속을 점점 더 많이 품게 되네. 이러한 변화 좋아할까? 아니, 싫어해. 따라서 자속을 많이 품게 된 게 싫어서 그거를 빼도록 노력할 거란 말이지. 변화를 싫어하니까. 따라서 이 들어온 자속을 빼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거고 그걸 엄지손가락으로 표현해보면 엄지손가락을 하늘로 치켜 올려야겠지.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손이 감아주는 요 방향이 바로 유도전류의 방향이겠네. 그 방향을 얘기해보자면 A, R, B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는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1번은 ARB 또는 반시계 방향. 그리고 오른쪽으로 얘를 계속 당기면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애들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 왜냐면 지금 자속이 점점 12, 15, 18, 좀 있다가는 아마 21
24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겠어? 품고 있는 자속이 늘어나서 유도전류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수하는 거지. 자속 자체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뭐가 전류를 만들어내지? 자속의 변화, 이 델타, 이 변화 자체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지. 변화가 얼마인지 살펴보자. 변화 얼마니? 3. 3개 추가됐어. 또 변화 얼마니? 3. 변화 얼마니? 3. 변화 얼마니? 3. 변화가 점점 커지지 않고 변화가 계속 일정하게 3이야? 그렇다면 유도 전류도 딱 유지가 돼서 일정하게 흐를 거야. 2번은 일정. 애들이 증가라고 많이 하는데 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속 자체가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다. 자속의 변화가 얼만지가 중요해. 자속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니까. 3번. 도체 막대 속도를 2V로 하면 지금은 속도가 얼마냐면 지금은 V 라고 할게.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네. 그림에만 적혀있지. V라는 속도로 막대 자석을 끌어당겼는데 이 V로 당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얘들아, 이 V라는 속도로 당기면 자속의 변화가 훨씬 더 크지 않겠어? 지금은 3개씩 추가되지만 2배로 더 빨리 당기면 자속이 6개씩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자속이 늘어나겠지. 6개씩 늘어나 따라서 유도 전류도 아까보다 2배 증가하겠지. 4번.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자기장이 12개, 15개, 18개, 21개, 24개 이렇게 늘어나지만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한다는 건 마치 이런 거야. 얘를 10배씩 늘린다는 거지. 자속을 120개, 150개, 180개, 210개, 240개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 거지. 즉 자속 자체가 많아진 거야. 그게 바로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한 것 아니겠어? 그렇다면 유도전류는 어떻게 되나 보자. 아까는 고작 12에서 15로 자속이 바뀌어서 3만큼의 유도전류가 흘렀는데 지금은 10배로 자기장을 키우니 이 변화 자체가 10배, 30이 되는 거야. 어때? 아까 2번에서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증가하겠지? 그래서 4번도 답은 증가. 여기까지가 확인 문제고 아래 수능 문제는 강자성체와 전자기 유도가 섞인 문제거든.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풀기 전에 요거 먼저 풀어볼게.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다 기억나니? 외부 자기장을 들이대주면 몸속에 원자 자석들이 착착 배열되는 것을 자기화됐다고 했다. 근데 아직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철로 된 막대, 철은 강자성체였어. 그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전류를 흘려주었대. 그림 나는 가에서 막대를 꺼내 피가 위쪽으로 가도록 하여 원형 도선을 향해 접근시켰더니 도선의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대. 얘들아, 유도전류는 언제 흐르지? 언제 생기지? 그치. 시간에 따라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면서 유도 전류도 흐르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얘가 자석인가? 자기장의 변화, 자속의 변화를 느끼게 해준 자석인가? 아니, 이 물체는 자석이 아니야. 그런데 유도 전류가 생겼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자석처럼 행동했다는 얘기지. 피는 아마 자석처럼 행동한 강자성체였을 거야. 가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자기장이 생기는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 자기장이 생겼을 텐데 가에서 그 자기장을 몸에 그대로 묻히고 나 상황으로 온 강자성체인 거지. 그래서 나 상황에서 자기장의 변화, 자속의 변화 때문에 유도전류까지 흐르게 한 거지. 어때?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좋은 문제야. 가 상황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오름나사의 법칙이 들어가 있고, 또 그렇게 자기장이 생겨서 강자성체에 묻히면 강자성체는 그것을 기억하고 유지한다 라는 이론도 들어가 있고, 그 강자성체를 나 상황에서 코일에다가 통과시켜주면
자속의 변화에 의해 유도전류가 흐르는 상황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유도전류의 방향을 볼래?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흘렀어. 자, 손가락 감아볼래?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이 유도전류 방향으로 감아볼래? 얘는 지금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야, 코일이. 얘, 왜 위쪽에 N극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위쪽에 N극을 만들었을까? 옳지. 얘가 이렇게 손을 했겠지? 왜 얘는 위쪽을 N극으로 만들고 싶었을까? 그치. 위쪽에서 N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얘는 위쪽을 N극으로 만들고 싶어 한 거 아니었겠어? 즉, 이 강자성체는 P라는 면이 S극이고 반대면은 N극이다라는 걸 나 상황을 통해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자, P가 S극, 반대 방향은 N극이야. 그러면 자, 우리 N극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니까 요대로 손을 감아주면 나머지 4개 돌아가는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잖아? 전류의 방향을 따질 수 있겠다. 자, 전류의 방향 그대로 따져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다시 잘 그려볼게. 전류의 방향 이렇게 전류 방향 그대로 따지면 이렇게 전류가 나와서 뒤쪽으로 이렇게 흐르겠네. 따라서 전류가 나오는 쪽이 플러스, 전류가 흐르는 쪽이 높은 쪽이니까 플러스 높은 쪽,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 낮은 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 문제 풀어볼게. 기역 막대는 강자성체이다. 맞지? 가에서 자기 장을 묻혀서 나에서 유도전류를 흐르게 한 장본인이니까 강자성체가 맞겠지. 니은, 나에서 막대의 P쪽은 N극이다. 아니, P쪽은 S극이라고 우리가 아까 구해놨었네. 니은 틀. 디귿, 가에서 전원장치의 단자 A는 마이너스극이다. A는 전류가 나오는 곳이므로 플러스극일 거야. 디귿도 틀. 답은 1번이 되겠다. 여기까지 하면은 전자기 유도 이론과 문제가 끝났고, 다음 42번 프린트는 아예 100% 문제로 이루어져 있거든. 먼저 풀어보고 답 맞추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